네, 먼저 실시간으로 속보 실적 나온 부분 알려드립니다. 온세미컨덕터 주당 순위 EPS가 예상 상회한 모습입니다만 매출액이 예상 부합,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소식에 지금 애프터마켓 시간외에서 6.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매출액은 15억 달러 전후로 보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전망도 0.56에서 0.66달러 보고 있습니다. 예, 야간 선물 살펴볼까요? 오늘도 추가 상승 더 보입니다. EWI ETF가 1.1%, 코로 ETF가 3.4%, 야간 선물이 0.6%로 오늘 전 국내 증시 어느 쪽으로 또 튈까 또 궁금해지네요. 신중공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빠질 것 같은 우려감보다 더 오르는데 나만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림은 있더라도 상승 추세는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믿음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지 미국 증시 보면서 코스피 우상향 재시동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미국 증시가 조금 최근에 오히려 좀 회복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나스닥은 여전히 이제 전곱 전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지만 간밤에는 가장 우려했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CDS 즉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갖고 있었던 기업이 소위 말해서 세게 반등이 나왔어요. 한 10% 가까이 급등을 보여줬는데 뭐 자금 모집이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픈 AI의 어떤 그 뭐랄까 현금 보유라든지 제품 수요가 지속된다. 이 말은 이제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하다못해 또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이어지는 이 어떤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예, 둔화되는 어떤 이슈였고요. 그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컸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알파벳, 구글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상당히 수요가 좋았어요. 100년물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포함하고 있었는데 거의 5대1의 경쟁률로 어떤 자금이 모였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떤 AI 버블이라든지 우려의 핵심은 돈이 가장 잘 알고 돈이 끊긴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돈이 롤오버 즉 만기가 연장이 안 되면은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기업들인데 돈의 어떤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성장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수요가 떨어지고 어떤 성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밤에는 이런 어떤 성장의 우려가 어떤 돈의 흐름을 보니까 그렇진 않구나라는 안도감이 미국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라클 다시 재반등했고요. 네. AI 생태계 괜찮다는 뉴스들이 좀 꽤 나온 간밤이지 않았나. 네. 그게 좀 뉴욕 증시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오늘도 또 AI 중심으로의 국내 증시에 관심이 갈 것인가? 그렇겠네요. 또 오늘 TSMC 또 매출 또 확인해야 될 그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AI 사이클 재확인 신호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 드린 이유는 네. AI의 침투 나 AI 확산으로 인해서 수혜와 피해 업종 그리고 거꾸로 피해 업종인데 이게 결국은 또 AI 수요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망가뜨리는 거 뭐냐면 하나의 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원래는 수요라고 생각했는데 AI가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글쎄 우리가 TSMC 매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뭐 호실적이 나온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의 가도를 가고 있었지만 사실 1월과 달리 2월은 급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2월 들어서의 매매는 상당히 어려운 장인 건 맞아요. 결국 들어보면 올랐지만 사실은 그 올랐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통상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의 어떤 그 얼리 사이클, 초반 사이클과 후반 사이클을 책임지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상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초입이나 아니면 중반 이전 사이클일 때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주가가 앞서갈 때는 약간 이제 확산돼서 레이트 사이클로 넘어갈 때의 모습인데 최근에는 대만보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상당히 강했고 예. 그리고 상대 주가를 그려보면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레이트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 반도체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세가 곧 출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TSMC의 실적이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다면 야 이거 끝나지 않았다, 더 연장된다 이런 이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좋은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그 인터넷 혁명 때 보면 그 다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남는 거는 한두 개잖아요. 옛날에 네. 뭐 유니텔, 막 라이코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여기에 이제 AI 질주에 빠질 수 없다. 누가 살아남느냐. 결국에는 또 수혜를 받는 업종, 또 피해를 받는 업종 지금 이제 막 갈라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AI 시대에 빛난 삼성전기, 네, MLCC 네. 좀 관심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관심 가져도 그러니까 되나요? 이게 뭐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MLCC 하면은 그동안 너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통상적으로는 뭐 전기, 뭐 스마트폰 같은 이제 전자장비 수요를 대변하는데 최근에는 인프라, 그러니까 AI 서브로 인해서 확대되는 인프라의 하나의 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쪽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쇼티지가 메모리라든지 전력 쪽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전력 흐름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MLCC를 소위 말해서 탑재한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비용의 어떤 컨트롤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장용 성장세보다 워낙 데이터 센터의 어떤 구축이 활발하다 보니까 MLCC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이제 확산되는 하나의 어떤 업종 종목으로서의 가치가 다시 또 삼성전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반도체 쪽은 여전히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 신종호 센터장님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네. 반도체는 뭐 비중 여러분들께서 뭐 거의 뭐 많이를 갖고 계실 텐데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또 증권주가 또 활발합니다. 그럼요. 매매가 네. 활발하니 증권주가 강력한 수익을 보여줍니다. 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네. 장기 성장 더 확정적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증권주도 좀 가져갈 만한가요? 증권주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보이면 당연히 우리가 2,000포인트 할 때 하고 4,000, 5,000포인트 할 때 하고 한 번 매매할 때 들어오는 그 소위 말하는 수수료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0원, 2,000원 하다가 3,000, 4,000원 하면은 이게 수수료가 달라지는 네. 것처럼. 그런데도 그래서 매매 많이 높은 하니까. 레벨에서의 등락만 있더라도 증권주는 사실은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최근에는 이제 밸류 리레이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높은 ROE를 유지해 주면서 그 ROE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배당이나 주주가치,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이르는 어떤 그 뭐랄까요,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의 하나의 업종도 증권주이기도 합니다. 그 선두선상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ROE가 12%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증권주가 야, 이제는 ROE가 두 자릿수를 넘나드는구나. 예전에는 ROE가 증권주 같은 경우에 PBR이 뭐 0.3배, 0.5배였던 이유가 ROE가 막 6%, 잘해야 7%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지수 자체의 레벨도 높아졌지만 IM이라든지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큰 아주 초대형사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본을 갖고 여러 이때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OE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증권주로서 그리고 그 증권주 내에서의 투자 매력들로서 상당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빗 인수 추진하면서 그 모든 걸 거래하는 시대에 맞는 플랫폼이지 않겠냐. 지금은 모든 걸 거래해주는 시장이 어떤 그 플랫폼 증권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 그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로서의 가치를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픽은
호재가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또 관련해서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증권주 안에서도 탑픽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 상승 추세에는 이제 코스피가 있지만 네. 오늘도 또 뭐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지난주에는 뭐 사이드카가 뭐 3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네. 뭐 롤러코스터고 이런 변동성이라면 긴장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전략 세워주시면. 일단 이번 주에는 그 좀 미뤄놨었던, 그러니까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좀 밀려 있었던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아까 소프트웨어의 오라클이라든지 어떤 리바운드가 셌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던 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케빈 해셔이 먼저 해버렸어요. 백악관은 하루 먼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동시에 나왔었던 뉴스가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7월 이후에 최저치인 3%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물가와 고용이 안정돼? 그러면 연준이 지금 3월에 FOMC가 있는데 당장 시장에서는 FOMC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케빈 워시 이후에 네.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베센트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서두르지 않을 거야, 케빈 워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포인트들이 간밤에는 조금 다 미국 시장에서는 하나씩 조금 해결해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데이터는 또 까봐야 되는 거고 케빈 워시의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는 그래서 1월과 달리 2월은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에요. 난도가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깔딱고개 약간 깜깜이 기간을 지나서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어떤 강세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깜깜한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좀 예. 포트폴리오 가지고 가는 전략입니다. 케빈 워시 새 연준 이후에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하나하나씩 까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케빈 워시 이제 연준 의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축소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 1년 이상은 좀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궁금한 사항들, 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 국내 증시도 또 힘내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